김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몇 급 감염병인지 아십니까? 2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격리 옆에서 의무가 있는. 알려주시네요. 예, 1급과 2급의 차이는 뭔가요? 그거는 예, 1급에서 2급으로 4월 25일 올해 내려왔는데요. 격리 의무의 법적 강제성이나 아니면 치료 지원, 생활 지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관련된 지침도 장관님 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기관 내 코로나 감염관리 지침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관련된 코로나 지침도요, 8월 15일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침 상당히 많이 개정이 돼서 업데이트가 됐었고요. 지자체 지침도 27번이나 업데이트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장관님?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지침 개정과고 별개로 빨리 시행하려고 공문 등을 이제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적극 반영해가지고 지침 개정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의료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방역 완화에 대한 방향을 정부가 주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감염관리 간호사회의 입장이고요. 김우주 교수님도 원내 감염 데이터를 토대로 병원 관계자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공문, 의미가 없다라고 최근에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역 지침이 방치 방역, 각자 도생 방역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실과 괴리된 지침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년 전이죠. 2020년 9월에 의료계 파업 이후에 의정 협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죠. 네. 장관님,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이거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딱 안정화되었다 안 되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염자 수라든지 재유행 가능성, 그다음에 인플루엔자와의 그 공동 유행 가능성 등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몇 %, 그리고 인플루엔자와의 감염 가능성 공동에 대한 몇 %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네.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 협의체가 가동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네, 안정화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도 듣고 현장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셔서 헌재적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재난 위기 경보 단계로 할 건지, 법정 감염병을 할 건지, WHO 기준으로 할 건지, 엔데믹 선언인지, 기타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양쪽에 계시는 두 분과 같이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네. 의사 면허 취소 강화법에 대한 네. 구두 답변, 서면 답변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직종과 동일하게 강화해야 된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가지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아주 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빨리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도 의료법 빠른 통과를 이야기하신 걸로 의사 면허 취소 강화를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거든요. 네. 장관님,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조력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관련 다른 나라 사례도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의료 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의료 일원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네, 자세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의료 일원화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이길 실장님, 예, 예. 차관님 말씀하시죠. 지금 서로 나눠져 있는 것을 그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이 의과 한의과를 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육과정 통합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옛날에도 제가 2018년도에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거의 뭐 합의 단계에 이르렀었는데 그때 아마 그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그 총합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도를 하시겠다라는 그것은 말씀이십니까?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시대 노인 주치 제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야 할 목표인 것은 확실하지만 저희가 처해져 있는 여건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